사이언스 논문에 나오는 프루프 오브 컨셉은 저것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저게 어떤 거냐면 그 정말 2mm 정도 되는 주사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 캡슐, 투명한 캡슐에 한 2개, 3개씩 넣어 놓으면 이게 위로 딱 내려가서 딱 서가지고 주사할 수 있어요. 근데 먹어서 위에서 식도까지 가는 거는 저기 알약이 크니까 금방 딱 가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나 필요할 때 먹자마자 주사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한 0.3에서 5단위. 돼지 갖고 실험은 해봤고 논문까지 나왔고요. 저게 치료로 들어올 거냐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걸 내가 저게 가격을 얼마로 만들어서 주사를 찌른 거 대신 저거 먹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슐린 말고 다른 것도 또 주사로 할 수도 있으니까 개념은 됐고 얼마나 정교하게 할 거고 매번 저걸 먹을 거고 이런 게 임상에 들어올 수 있을 거냐는 약간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인슐린 주사, 이게 먹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상용화가 되거나 하는 게 저거는 엄밀하게 네. 저것도 먹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캡슐을 먹는 거. 캡슐을 먹어서 위에다 찌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위가 통증이 없으니까 못 느끼니까 그렇게 먹어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주사가 아직도 나는 엄청 공포스럽다. 아니면 애가 그런다. 아직도 꽤 있으시구나.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유저가 얼마나냐에 따라 달라요. 이제 뭐 뿌리는 인슐린 이 정도까지는 나와 있고요. 뿌리는 인슐린. 근데 이제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또 그게 효과가 얼마나 금방 나오고 금방 없어지고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뭔가 만들어지면 그걸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는 또 다른 고민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나와 있는 주사 갖고 어떻게 할지 막 머리 아픈데 하나 더 고민이 느시는 거가 될 거예요. 계속 먹을 필요는 없죠. 또 가끔은 누군가가 내가 찌를 때 보일 때만 이때만 난 먹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쓰시는 거지 왜 계속 먹어야 되나요? 평상시 없을 때 주사하고 뭐 저는 병합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요. 저게 분명히 비쌀 거거든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논문 그리고 여러 자료 중에서 그 분석한 결과 소화 비만이 일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과연 믿을 만한 연구 결과인지. 내가 췌장에 남아있는 게 예를 들면 유전적인 소인이 갑자기 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그 대신 그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데 발병하는 거는 바뀌어요. 항염류 소인이 바뀌기 때문에 비만이 충분히 원인은 되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비만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아이의 비만도 원인. 왜냐하면 인슐린 그 저항성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췌장이 꽤 괜찮을 때부터 발병돼요. 그거는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엄마가 이제 뱃속에 임신했을 때 영양분이 넘어가면 애가 뱃속에서부터 비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평생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비만 세포 자체가 늘어버려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소화 비만이 생기면 췌장의 기능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당뇨로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유전적 소인은 안 바뀌지만 그건 몇 세대 지나야지 바뀌거든요. 세대가. 이제 항연적인 소인은 바뀌기 때문에 네. 충분히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이제 자가 면역 항체를 없애거나 손상된 베타 세포를 살리는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임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고 하세요. 의학적으로 보실 때 치료법이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면 실제 치료 가능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네. 치료법을 일형 당뇨의 단계별로 약간 치료법이 다릅니다. 앞에 보여줬던 예방 연구는 어느 단계냐면 일형 당뇨가 발병한 단계라면 보통 연구는 1년 이내 분들만 해당됩니다. 몇 달 이내 아니면 이제 내가 발병을 했을 때 가족한테 미리 검사해서 항체가 나와서 아직은 당뇨 전일 때 그렇게 진행되는 연구여서 그것도 굉장히 또 사실은 관심들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 아이도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빈도가 아주 높진 않더라도 특히 빈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연구가 당연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백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슈고 연구가 되고 있고 한 10년 이상 효과 있는 연구가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약회사가 그걸 약도 만들고 프로토콜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도 되면 이제 가족분들의 검사를 매년 하는 거죠. 항체가 생기는 시점에 아직 당뇨 오기 전에 예방을 하면 이게 지금 5년 지나면 거의 90%가 오는데 그 기간을 늘리거나 안 오도록 계속 약을 쓰면서 주사 맞는 것보다는 항체 맞는 게 낫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맞고 이런 주사들이어서 그렇게 갈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은 다시 분비할 수 있는 세포나
조직 올간을 넣어줘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밖에서 자동차 망가지면 다른 차가 끄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지금 뭐 인공췌장을 하든 주사로 주든 뭐 디지털 펜을 쓰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일형 당뇨와 성조숙증을 같이 치료 중입니다. 성장 호르몬 영향으로 고혈당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데 이제 변동 개수를 잡기 어렵네요. 펌프를 작용 중이어도 혈당 잡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성장 호르몬 치료는 하시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에. 하루 중에 뭐 몸에서 일중 변동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이 다르거든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의 반응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사를 줘보면 주사의 반응이 다른 거죠. 시간별로. 그런 걸 이제 고려하셔야 되고요. 펌프를 써도 어렵네요라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정석축 줬던데 나는 정석축 샀는데 왜 공부 안 되죠? 이런 질문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